브래드 바버와 테란스 오딘. 두 명의 행동 경제학자가 6년에 걸쳐 3만 5천 개가 넘는 투자 계좌를 추적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건 투자의 가장 큰 역설이었습니다. 가장 열심히 거래한 사람들이 가장 적게 벌었습니다. 아니, 가장 많이 잃었습니다. 반대로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나은 결과를 냈습니다. 노력과 성과가 반비례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명확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심리학적 패턴, 뇌과학적 패턴, 그리고 진화적 패턴.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모든 패턴을 60년 전부터 이미 알고 정반대로 살아서 세계 최고 부자가 된 사람이 있다면? 연구팀이 발견한 첫 번째 단서는 성별 차이였습니다. 남성 투자자들은 여성보다 45% 더 많이 거래했습니다. 그 결과 남성이 연간 수익률이 2.65%포인트 더 낮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성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과신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능력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는 인지적 오류죠. 흥미로운 건 이 착각이 특정 영역에서만 나타난다는 겁니다. 남성들은 금융, 투자, 기술처럼 남성적이라고 여겨지는 분야에서 과신이 더 강합니다. 나는 시장을 읽을 수 있어. 나는 타이밍을 안다. 이런 확신이 매수 버튼을 계속 누르게 만듭니다. 역설은 여기서 발생합니다. 여성 투자자들도 손실을 봤습니다. 하지만 내가 잘 모른다는 자각 때문에 거래를 덜했고 결과적으로 덜 잃었습니다.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 능력을 과신하는 것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더 많이 거래하면 더 손해일까요? 수수료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근시안적 손실 회피라고 설명합니다. 자주 확인할수록 단기 손실을 목격할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면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주식도 일별로는 거의 절반이 하락하는 날입니다. 매일 확인하면 매주 두세 번은 파란색 숫자를 봅니다. 문제는 인간의 뇌가 손실과 이득을 동등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노벨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먼의 연구에 따르면 손실이 같은 금액의 이득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손실 회피입니다. 결과적으로 자주 볼수록 감정적 고통을 더 많이 경험하고 그 고통을 피하려고 비합리적 결정을 내립니다. 하락할 때 패닉에 팔고 상승할 때 뒤늦게 삽니다. 감정이 이성을 압도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래 자체에 중독됩니다. 연간 거래 회전율 258%, 1년에 포트폴리오를 2번 반 이상 갈아엎는다는 뜻입니다. 평균 보유 기간이 4.6개월입니다. 이들은 투자가 아니라 다른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뇌과학자들이 fMRI로 거래하는 투자자들의 뇌를 스캔했습니다. 거래하는 순간 복측 선조체에서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이것은 보상 예측 회로입니다. 코카인 중독자가 약물을 흡입할 때 활성화되는 것과 동일한 신경 경로죠. 더 교묘한 건 도파민이 결과가 아니라 예측 자체에 반응한다는 겁니다. 이번엔 오를 거야. 바로 이 기대의 순간에 도파민이 나옵니다. 실제로 오르든 말든 상관없이 뇌는 보상보다 보상을 기대할 때 더 흥분합니다. 258% 회전율은 투자가 아닙니다. 도파민을 찾는 신경화학적 중독입니다. 그런데 왜 똑똑한 사람들도 이 함정에 빠질까요? 과다 거래자들에게는 공통된 신념이 있습니다. 나는 남들이 모르는 걸 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지식의 저주라고 부릅니다. 어제 뉴스에서 긍정적인 기업 소식을 봤다고 칩시다. 뇌는 즉시 두 단계로 작동합니다. 첫째, 확증 편향. 그 정보가 옳다는 증거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반대 신호는 자동으로 필터링 됩니다. 둘째, 최근 정보 편향. 방금 본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건 아직 주가에 안 들어갔을 거야, 이렇게 확신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그 뉴스는 이미 수만 명이 봤습니다. 알고리즘은 0.01초 만에 분석했습니다. 고빈도 거래 시스템은 밀리미터초 단위로 반응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30분 전에 포지션을 조정했습니다. 당신이 발견했다고 생각한 순간 게임은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심리학자 콜린 캐머러의 표현을 빌리면
이것은 정보의 환상입니다. 당신이 독점 정보라고 믿는 것은 사실 모두가 아는 공개 정보입니다. 그런데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손실을 대하는 우리 뇌의 비대칭성입니다. 데니얼 카너먼의 전망 이론이 밝혀낸 진실. 100만 원을 버는 기쁨과 100만 원을 잃는 고통은 대칭적이지 않습니다. 고통이 기쁨보다 정확히 2.25배 더 크게 느껴집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손실을 경험할 때 전방 대상 피질과 편도체가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이것은 물리적 통증을 처리하는 영역과 겹칩니다. 손실은 말 그대로 아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을 빨리 끝내려 합니다. 하락하는 주식? 견딜 수 없어서 팝니다. 장기적으로 훌륭한 회사라 해도 조금이라도 오른 주식? 더 떨어지기 전에라며 급하게 처분합니다. 역설이 발생합니다. 손실을 확정하기는 싫어서 이미 망한 회사는 계속 붙잡습니다. 언젠가 회복하겠지라는 비합리적 희망으로. 심리학자들은 이를 처분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기는 주식은 너무 빨리 팔고 지는 주식은 너무 오래 붙잡는 체계적 오류. 정확히 해야 할 것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2020년 3월 팬데믹. 시장이 폭락했습니다. 일본 시장 연구팀이 이 시기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금융 지식이 높은 전문 투자자들조차 집단 공황 매도에 휩쓸렸습니다. 지식이 감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이를 사회적 증거의 원리라고 설명합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인간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정답으로 받아들입니다. 특히 전문가들의 행동을요. 모두가 팔면 내가 모르는 정보가 있나? 라는 불안이 생깁니다. 여기에 정보 폭포 현상이 더해집니다. A가 팔면 B가 보고 팝니다. B의 매도를 본 C가 팝니다.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진화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생존 본능입니다. 초원에서 한 사람이 도망치면 이유를 묻지 않고 따라 도망쳐야 살아남았습니다. 왜? 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잡아먹혔죠. 하지만 금융시장에서는 이 본능이 치명적입니다. 역설적으로 그때 본능을 억제하고 버틴 사람들이 큰 수익을 냈습니다. 시장은 6개월 만에 회복했고 1년 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수백만 년 진화한 본능과 싸워 이기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 뇌는 도대체 왜 이렇게 설계된 걸까요? 투자 실패의 대부분은 너무 빠른 반응에서 옵니다. 신경과학 연구가 측정한 수치입니다. 편도체의 반응 속도 0.2초. 공포와 위협을 감지하는 원시적 뇌 구조입니다. 전두엽의 반응 속도 0.5초. 이성적 판단과 계획을 담당하는 진화적으로 최신 구조입니다. 0.3초의 차이. 하지만 이 0.3초가 투자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주가가 급락하는 순간을 뇌과학적으로 분석하면 이렇습니다. 0초 시각 정보 입력. 파란색 숫자들. 0.2초 편도체 활성화. 시상하부가 코르티솔을 분비합니다. 심박수 증가, 발한, 근육 긴장. 위험. 도망쳐. 0.5초 전두엽 개입 시도. 잠깐, 이게 정말 위험한가? 펀더멘털은? 밸류에이션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당신의 손은 매도 버튼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편도체는 학습하지 못합니다. 신경가소성이 매우 낮습니다. 100번 패닉 매도로 손해를 봐도 101번째에 똑같이 반응합니다. 반면 전두엽은 학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0.3초 늦게 도착합니다. 이것은 설계 결함이 아닙니다. 진화의 결과입니다. 200만 년 전 아프리카 초원. 풀숲이 흔들립니다. 2명의 조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0.2초 만에 편도체가 반응합니다. 도망칩니다.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람 0.5초 동안 전두엽이 분석합니다. 저게 정말 호랑이인가? 바람일 수도 있잖아? 호랑이가 맞았다면? 첫 번째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잡아먹힙니다. 바람이었다면? 첫 번째 사람은 쓸데없이 에너지를 썼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에너지를 절약했습니다. 진화적 계산은 명확합니다. 편도체의 빠른 반응이 생존에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첫 번째 사람의 후손입니다. 문제는 주가 하락이 호랑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도망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뇌는 구분하지 못합니다. 200만 년 전 설계 그대로입니다. 석기 시대 뇌로 디지털 시대 시장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함정을 피한 사람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 3만 5천 명이 실패한 그 함정들을 하나도 밟지 않았습니다. 연구가 말하는 최악의 투자자와 정반대로 살았죠. 과신 편향에 빠진 사람들은 나는 시장을 안다고 확신했습니다. 버핏은 달랐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절대 사지 않는다. 자신의 무지를 인정했습니다. 258% 회전율로 포트폴리오를 갈아엎던 사람들. 버핏은 반대였습니다. 코카콜라 주식을 1988년에 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7년째 갖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모두가 편도체의 0.2초 공포에 휩싸여 패닉 매도했습니다. 버핏은 그때 골드먼삭스에 투자했습니다. 공포가 아니라 기회를 봤던 겁니다. 처분 효과에 빠진 사람들은 오르는 주식을 너무 빨리 팔았습니다. 버핏은 말합니다. 주식을 10년 보유할 생각이 없으면 10분도 보유하지 마라. 사회적 비교에 조급해진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벌려고 무리한 거래를 했습니다. 버핏은 1958년에 산 오마하 작은 집에 여전히 삽니다. 남들의 수익률에 관심이 없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1965년부터 60년간 연평균 약 20% 수익. 세계 최고 부자 중 한 명이 됐습니다. 버핏은 이 연구가 나오기 40년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적게 거래하면 더 많이 번다는 것을. 연구는 3만 5천 명의 데이터로 증명했고 버핏은 60년의 실전으로 증명했습니다. 과학과 현실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3만 5천 개의 계좌 데이터, 6년간의 추적 연구, 워렌 버핏, 60년간의 실전 증명. 하나는 과학이고 하나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둘이 말하는 건 완전히 똑같습니다. 적게 거래하면 더 많이 번다. 과학적 증거와 실제 성공 사례가 일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못할까요? 문제는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실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도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흥미롭네. 이제 알았으니까 나는 버핏처럼 할 수 있어. 바로 그 생각. 그것이 과신 편향입니다. 지금 작동 중입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편향에 대해 배운다고 해서 편향에서 자유로워지지 않습니다. 편도체는 여전히 0.2초에 반응합니다. 도파민은 여전히 분비됩니다. 손실은 여전히 2.25배 더 아픕니다. 담배가 해롭다는 걸 모르는 흡연자는 없습니다. 의학적 증거도 알고 암 통계도 압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 핍니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에는 거대한 간극이 있습니다. 다음에 주가가 10% 급락할 때 당신의 편도체는 0.2초 만에 공포를 울립니다. 이 연구를 알든 모르든 다음에 친구가 50% 수익 자랑을 할 때 당신의 뇌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버핏을 알든 모르든 버핏이 특별한 이유는 지식 때문이 아닙니다. 원칙 때문입니다. 그는 뇌를 이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뇌를 우회했습니다. 이해하는 회사만 산다라는 확증 편향을 우회하는 규칙. 10년 보유할 생각으로 산다라는 근시안을 우회하는 규칙. 좋은 회사면 영원히 보유한다라는 도파민 중독을 우회하는 규칙. 의지가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의지는 한정된 자원입니다. 아침에는 강하지만 저녁에는 약해집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작동하지만 폭락할 때는 무너집니다. 하지만 원칙은 감정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연구가 3만 5천 명의 실패로 증명했습니다. 남성은 여성보다 45% 더 거래하고 2.65%포인트 더 잃었습니다. 258% 회전율은 도파민 중독이었습니다. 편도체는 0.2초에 반응하고 전두엽은 0.3초 늦었습니다. 버핏이 60년의 성공으로 증명했습니다. 최소한의 거래로 최대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과학과 현실이 같은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258% 회전율로
도파민을 쫓는 3만 5천 명의 길. 아니면 장기 보유로 복리를 쌓는 버핏의 길. 뇌는 당신을 속입니다. 200만 년 동안 그렇게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속이지 않습니다. 연구는 이미 답을 냈습니다. 당신은 이제 압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